자, 다음은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는 이 접점을 움직여주는 기기를 우리가 스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위치는 크게 수동 스위치,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검출 스위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수동 스위치는 크게 복귀형 스위치, 유지형 스위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복귀형 스위치는 우리가 아까 보신 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 우리가 복귀형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작을 하면 그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스위치를 우리가 셀렉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형 스위치는 푸시 버튼 스위치로 스위치를 동작하고 있을 때만 접점이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만 접점이 움직이고, 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스위치를 우리가 복귀형 스위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푸시버튼 스위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버튼 스위치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유지형 스위치는 우리 셀렉트 스위치거든요. 셀렉트 스위치. 자, 셀렉트 스위치는 접점을 움직이면 이제 반대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접점을 움직이게 되면 요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접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ONC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NONC보다는 이게 이제 11시냐, 이렇게 1시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 푸시 버튼은 우리가 이제 계전기나 전자접촉기를 이제 기동 또는 정지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고, 우리 셀렉트 스위치는 보통 모드를 바꿀 때 씁니다. 모드. 그래서 모드가 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전동기가 돌아갈지, 이제 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검출형 스위치로 돌아갈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는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움직일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할 때 쓰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크게 스위치를 쓰는데, 보통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렇게 쓰이고, 우리 셀렉트 스위치는 이제 11시 1시로 우리가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이제 두 방향으로 움직여요. 두 방향으로. 실제로는 이제 3로, 세 방향으로, 세 단자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 기능사 실기에서는 이게 두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11시 방향인데, 11시 방향. 그리고 요게 이제 1시 방향, 1시 방향. 요게 11시 방향인데, 이렇게 11시 1시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시와 한 4시 정도입니다. 1시와 4시. 근데 이렇게 설치하면 무조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11시 1시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1시 때 뭐 자동, 뭐 1시 때 수동, 또 아니면 11시 때 자동, 1시 때 수동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11시 때가 수동, 그리고 1시 때가 자동, 이렇게 거의 결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만 좀 잘 이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검출용 스위치입니다. 검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치 검출 스위치가 있고, 자, 액면, 수면이죠. 수위 검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검출 스위치는 이제 어떤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 접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리미트 스위치를 사용해요. 리미트 스위치. 그래서 뭐 마우스, 뭐 엘리베이터, 또 공장 기계 이런 데 주로 사용되는 거고, 자, 액면 검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수위를 검출하는 스위치인데, 보통은 이제 수조나 아니면 정화조에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물을 쓰게 되면, 보통 수조 같은 경우는 물을 쓰게 되면 물이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급수를 해야 됩니다. 급수를. 근데 그거를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위를 검출해서 수위가 내려갔을 때 급수 펌프가 동작하게 해서 이제 동작을 시키는 게 보통 이제 수조에서 쓰는 스위치고, 보통 이제 정화조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오수가 많이 쌓이면은 이걸 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수 펌프에 정화조를 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수호에서 이 플루토레스 스위치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스위치인데, 뭐 예전에는 뭐 온도 검출 스위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 스위치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출 스위치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센서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검출 스위치는 센서구나. 그래서 이건 위치 센서, 위치 검출 센서, 이거는 수위 검출 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검출 스위치는 이렇게 위치 검출 스위치, 액면 검출 스위치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기기가 있습니다. 표시기기. 실제로, 만약에 뭐,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배수 펌프가 저 밑에 있어요. 정화조 밑에. 근데 걔가 이제 기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동 상태, 아니면 얘가 전원이 들어가 있는, 투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표시기기구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램프, 파일럿 램프와 부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는 이제 빛으로 우리가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 부저는 이제 소리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램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WL, RL, GL, YL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 색상만 쓰이는데, WL은 화이트 램프, 그래서 이제 백색 램프를 우리가 WL이라고 하고, RL은 빨간색 적색 램프, 그래서 레드 램프라고 하고, 자, GL은 그린 램프, 그래서 녹색 램프가 됩니다. 그리고 YL은 노란색 램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색상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보통 WL은 그 전기 설비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전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WL이 켜지지 않았으면 아무리 전동기의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 RL 같은 거랑 GL은 이제 보통 이제 정지와 운전, 이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보통 RL은 이제 좀 빨간색은 좀 위험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운전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 자, GL은 안전하다 라고 해서 이 전동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뭐 RL, GL을 운전 정지에 쓰시게 됩니다. 뭐 소방 같은 데는 좀 반대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전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인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YL 있습니다. YL. 또는 이제 가끔 OL도 있습니다. OL. OL은 오렌지 램프, 주황색을 말하고, YL은 옐로우 램프, 노란색을 말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주로 언제 쓰느냐? 고장이 났을 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동기에, 그래서 이런 고장 났을 때, 이제 이 전동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알려줄 때 쓰는 게 보통 YL이나 OL입니다. 실제로 불이 켜 있으면 좀 구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저인데, 부저는 보통 이제 고장이나 경보, 즉 이거죠. Y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소리로 알려주는 게 부저입니다. 부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퀀스 기호가 있어요. 시퀀스 기호는 램프는 이렇게 L이라고 써 있지만, 만약에 화이트 램프면 WL, 그 다음에 레드 램프면 RL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 부저는 그냥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부저는. 그래서 얘네들 이제 시퀀스 우리 회로에 얘네들 기호를 보고, 시퀀스 기호를 보고, 얘네들은 램프구나, 얘는 부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연결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뭐예요? 이 기구의 단자입니다. 단자. 그리고 이 부저도 이런 부분이 단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자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전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계전기. 계전기는 우리가 보통 릴레이라고 합니다. 릴레이. 그래서 뭐 계전기라는 것은 이제 이을 개자, 그리고 전기전, 이제 그릇 기자 이렇게 말을 해서 계전기인데, 있는다는 뜻이에요. 뭐를? 전기랑 기계를 서로 연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양을 판단하기 힘든 걸 우리가 계전기가 그거를 이제 기계적인 상태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릴레이라는 것은 이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접점을 움직여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순시 계전기라고 해요. 전자 계전기, 순시 계전기. 자, 그리고 이 릴레이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시퀀스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건 릴레이의 전원이에요. 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릴레이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구에 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런 소켓에다가 이 기구를 이렇게 끼게 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소켓에다 이렇게 기구를 끼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에 이 핀에다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전선을. 그래서 이 전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은 이 계전기와 이 전선을 서로 연결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기구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계전기를 이용해서 얘를 연결시킨 게 아니라 이 소켓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켓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소켓의 구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8개의 소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핀이 8개라서 8핀 릴레이예요. 8핀 릴레이. 그래서 요 8개의 소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호가 여기 자세하게 써 있어요.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좀 작게 써 있어요. 작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밑에 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이거 설치를 할 때 항상 이 홈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거꾸로 설치하게 되면 이 기구를 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정방향, 이렇게 밑으로 간 게 정방향인데 이 기구를 이렇게 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끼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시험 간다를 이렇게 끼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홈이, 여기 또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낄 수가 없으면 무조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켓을 연결할 때 무조건 이 홈이, 여기 있는 홈이 밑으로 가도록 우리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아까 번호가 써 있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1번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단자 있죠? 여기 1번, 여기 2번, 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번호를 좀 우리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걸 왜 암기를 해야 되냐? 우리 릴레이를 보시면 얘네들마다 이 핀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핀마다 가지고 있는 역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예, 그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린 게 요거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핀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1, 2, 3, 4, 5, 6, 7, 8.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있는데 이 소켓에 이렇게 끼게 되면 이렇게 돌리게 되면 번호가 반대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인데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은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 요 핀 번호가 요 구조가 요 핀 번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볼 건데 릴레이의 종류는 뭐 8핀, 11핀, 14핀 있는데 지금은 8핀만 써요. 예전엔 11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핀 릴레이만 전기 기능사 쉽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 14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장에서 쓰이는데 어쨌든 우리 전기 기능사에서는 이제 8핀 릴레이만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 8핀 구조에 대해서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소켓을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이 8핀 소켓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각 단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건데 이 단자 번호를 우리가 꼭 암기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이 릴레이라는 것은 전류가 흘러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점이 움직이게 돼요. 접점이. 그래서 얘는 접점을 갖고 있는데 얘도 여기 보시면 A, B 접점 있죠? 여기도 A, B 접점 있죠? 지금 얘 이렇게 해서 C 접점이죠? 이것도 하나 C 접점이죠? 예. 이 8핀 릴레이는 C 접점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A 접점 2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B 접점 2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A 하나, B 하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C 접점 2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11핀이나 14핀으로 가야 돼요. 11핀이 C접점이 3개거든요. 근데 우리 기능사 시계에는 이렇게 C접점 2개인 8핀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릴레이는 이 전원이 공급이 돼야지만 접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원 접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릴레이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릴레이 기구. 그래서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는데 이 전원이 들어가는 접점은 몇 번이냐? 2번, 7번입니다. 그래서 전원 접점은 2, 7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릴레이를 이 소켓에 설치했을 때 무조건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2번, 7번에 전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요? 2번, 7번에 전선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릴레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릴레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 2번, 7번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다 끝나고 유관 점검을 해야 돼요. 유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릴레이를 설치해놓고 2번, 7번 단자에 전선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연결을 아직 안 한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 점검하는 거를 우리가 연습할 때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런 유관 점검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접점을 쓰잖아요. C접점. 그래서 내가 만약에 A접점을 쓰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A 접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8번하고 요 6번이 뭐가 돼요? 이렇게 A 접점이 되죠. A 접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요 3번하고 1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접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A 접점을 쓰고 싶구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 3번 접점 단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8번, 6번 단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단자를 쓰면 A 접점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B 접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B 접점은 8번하고 5번 요게 B 접점이죠. 그 다음에 4번하고 3번 얘도 B 접점이죠. 그래서 내가 B 접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8번, 5번 그 다음에 1번, 4번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8번, 5번, 1번, 4번을 쓰면 B 접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연결을 하려면 자, 만약에 B 접점을 쓰고 싶다. 그러면 1번, 4번을 쓴다 볼게요. 근데 연결을 하다 보니까 1번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4번에 연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 1번은 3번하고 4번하고 세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접점을 쓰겠다 하면은 1번, 3번 써야 되고 B 접점을 쓰겠다 하면 1번, 4번을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1번에 전선이 들어갔는데 3번, 4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연결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유관 점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에 연결되는데 3번, 4번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3번, 4번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번에 선이 들어가는데 5번이나 6번에 선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뭔가 잘못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자, 만약에 선이 이렇게 8번에 들어가 있어요. 6번에 6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 들어가요? 8번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6번에 들어가 있는데 8번이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번에 들어가 있는데 1번에 선이 없다. 무조건 잘못 연결한 거예요. 이런 거를 유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릴레이에서 무조건 전선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일단 2번, 7번 들어가야 돼요. 2번, 7번. 자, 그리고 만약에 A 접점을 쓰겠다면은 1번, 3번 또는 8번, 6번인데 만약에 1번에 들어가 있으면 3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8번이 들어가 있으면 6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A 접점을 쓰겠다면. 그래서 이 접점을 이 접점 세트인데 접점 세트를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점검하셔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타이머를 볼게요. 타이머. 자, 타이머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타이머다. 근데 원래 타이머가 크게 이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가 있고 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가 있어요. 뭐 이건 나중에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시라는 건 일정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시간. 설정 시간. 우리가 타이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면 여기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시간이 다 다른데 우리 시험에서 쓰는 건 딱 1분용 1분짜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0부터 60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30초로 맞추고 싶다 면 여기 30에 갖다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얘 전원이 들어가면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30초 후에 동작하는 거예요. 30초 후에. 그래서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게 한시 동작이고 순시 복귀라는 것은 얘가 전원이 차단되죠? 즉시 복귀하는 게 이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예요. 그러면 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는 좀 달라요. 얘는 전원이 들어가면 접점이 즉시 동작하고 전원이 차단되면 그 안에 이제 컨덴서가 저장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그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요거만 아시면 돼.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되는데, 자, 타이머는, 자, 요게 전원기호예요. 전원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접점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얘가, 여기 타이머 여기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 접점 구조는, 내부 회로 구성은
타이머들마다 달라요. 예, 다른데 자 우리 기능사 실기에서는 이렇게만 쓴다. 예, 뭐 전기 기사도 타이머 우리 시퀀스 회로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실기 때. 근데 똑같아요. 예, 기사나 뭐 어디 소방도 마찬가지. 소방전기에서도 우리 시퀀스 회로가 실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다 요 구조로만 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이거 좀 안 보이시니까 좀 크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도 8핀이기 때문에 이 8핀 소켓을 써요.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예, 8핀 소켓 이거 같은 거 써요 릴레이랑. 예, 그래서 요 8핀 소켓은 쓰고 역시 얘도 번호도 1, 2, 3, 4, 5, 6, 7, 8 같은 소켓이니까 번호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8핀 소켓에서 이 타이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핀 소켓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얘가 전원이에요 전원. 근데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2번, 7번이랑 연결되어 있죠. 자 얘도 릴레이랑 똑같이 전원은 2번, 7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원은 2번, 7번이다. 자 그리고 접점이 있는데 모양이 좀 다르죠. 모양이. 자 요건 릴레이랑 똑같죠. 얘는 릴레이랑 똑같이 순시 접점이에요. 순시라는 게 즉시란 뜻인데 전원이 들어가면 릴레이랑 똑같이 바로 동작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모양이 좀 다르죠. 예, 요게 바로 한시 접점이에요. 한시 접점. 얘가 요 설정된 시간 후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가면 즉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설정된 시간 후에 동작하는 게 이 한시 접점이다. 보시면 돼요. 한시 접점. 그래서 얘 한시 A가 있고 한시 B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순시다. 자, 얘는 순시 B가 없죠. 그래서 얘는 4번을 절대 쓰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타이머인데 4번에 전원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순시를 쓰면 13, 그리고 한시 쓰면 85, 86을 쓰셔야 돼. 근데 얘가 자꾸 헷갈리시는 게 A 접점을 쓸 때, 자, 순시는 13이에요. 이 모양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 접점 모양을. 자, 이렇게 릴레이랑 똑같이 짝대기로만 돼 있는 건 순시 접점이고, 이렇게 짝대기에다 이렇게 세모 모양 있죠? 이게 한시 접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맨날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 접점으로 매기시다. 뭐 처음에는 잘 안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접점들이 많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순시 접점을 쓴다? 그럼 무조건 1, 3번. 한시 접점을 쓴다? 근데 A면 86, B면 85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서 우리 작업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원은 2번, 7번. 얘도 마찬가지죠. 타이머를 썼는데 2번, 7번에 전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시를 쓰려면 13, 그리고 한시를 쓰려면 85나 86을 써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무조건 8번은 쓰여요. 왜냐면 한시 접점을 쓰기 위해서 타이머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8번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순시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 한시 접점들은 무조건 쓰인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타이머다. 자, 그 다음에 플리컬레이예요. 플리컬레이. 자, 플리컬레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은 비슷해요. 이 타이머랑 모양은 매우 비슷해요. 근데 얘가 동작하는 게 좀 달라요. 자, 플리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깜빡거린다는 거를 우리가 보통 플리커라 그래요. 플리커. 그래서 전멸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플리커는 우리가 FR이라고 써서 플리커 릴레이라고 해서 FR을 써요. 그래서 얘가 전원이고 여기 내부 회로도 구성도도 이렇게 돼 있고 얘도 8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릴레이와 타이머와 똑같은 이런 8핀 소켓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경보나 신호용으로 사용하는 계전기예요. 그리고 얘는 전원이 투입되면 설정된 시간을 두고 두 접점이 반복 전멸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8핀 소켓 안에 있는 플리컬리의 내부회로 구성도를 한번 볼게요. 역시 얘도 전원이 들어가야지만 동작을 하겠죠. 전원이 몇 번이에요? 2번, 7번이에요. 지금 다 똑같죠? 릴레이, 그 다음에 타이머, 플리커 다 전원은 2번, 7번이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번, 3번, 4번 없죠? 자, 플리커는 134를 쓰질 않아요. 134를. 그래서 플리커는 134가 안 쓰이는구나. 플리커에 만약에 134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134가 쓰이지 않는구나 보시면 돼요. 자, 플리커는 8, 5, 6만 돼요. 근데 이거 좀 비슷하죠? 타이머나 릴레이랑. 그래서 8, 6이 A 접점, 8, 5가 B 접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전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설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별로. 그럼 이 설정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 10초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전원이 들어가면 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0초가 지나면 얘는 붙고 얘는 떨어져요. 근데 또 10초가 들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다시 이 상태로. 또 10초가 지나가면 다시 얘는 붙고 얘는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보통 램프를 붙이거나 부저를 붙여요. 부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램프가 불이 들어왔다가 10초 동안, 아니면 그 다음엔 부저가 10초 동안 소리 났다가, 또는 램프가 불이 들어왔다가 부저가 10초간 소리 났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바로 플리커다. 예, 그래서 보통 얘는 뭔가 이제 고장 상태를 표시할 때 주로 쓰이는 접점이다. 아니면 또 나중에 이 전동기도 쓰여요. 전동기도. 우리 나중에 기출도면을 보시면 보통 이제 전동기 여기다가 M1을 쓰고 여기 전동기 M2를 써요. 예, 그래서 이 두 전동기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수 있게, 뭐 하나만 계속 돌리면 과부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1번 전동기, 한동안은 2번 전동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플리커의 역할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원을 표시할 때, 그러니까 고장을 표시할 때도 쓰이고, 아니면은 이제 전동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구동할 때도 쓰이는 게 바로 플리커 릴레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릴레이나 타이머나 플리커나 모양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유관 점검하는 것도 비슷해요. 역시 2번, 7번 무조건 전원 들어가 있어야 되고, 8번 들어가 있으면 5번, 6번 중 하나는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로트 레스 스위치요. 자, 플로트 레스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플로트 레스 스위치는. 뭐 다이얼이 없죠. 얘는 아까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수위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릴레이예요. 그래서 플로트 레스 스위치인데, 자, 보통 전원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핀이 8개라서 8핀이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릴레이, 타이머, 플리커, 그 다음에 플로트 레스 스위치 다 8핀 소켓에 쓰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번호가 똑같은데, 자, 이 내부 회로 구성도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보시면 8핀 릴레이 안에서 내부 회로 구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전원이 어디 있어요? 5번, 6번에 있어요. 전원이. 예, 얘는 좀 다른 거랑 달라요. 릴레이나 타이머 이런 다 2번, 7번이었죠. 자, 플로트 레스 스위치만 전원이 5번, 6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플로트 레스 스위치만 전원이 5번, 6번. 자, 그리고 얘도 이 어떤 상태를 검출하면서, 이제 수위를 검출하면서 이 접점이 움직여야 돼요. 접점. 그래서 얘는 접점이 갖고 있는데 C접점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를 감지하면은 뭐예요? 이 접점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요 4번과 3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접점이 되는 거죠? 지금 4번과 3번이. 그 다음에 4번과 2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B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번, 3번 A 접점, 4번, 2번 B 접점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이거를 좀 안 써요. 옛날에는 요 2번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 보통 2번을 잘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 4번, 3번에 배수 펌프를 연결하고 보통 4번, 2번 단자에 보통 급수 펌프를 연결해요. 근데 뭐 그런 거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접점이 움직인다. 근데 보통 우리가 2번을 안 써요. 2번을. 그래서 얘는 항상 2번은 비워져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좀 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좋아요. 유관 점검할 때. 보통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구나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781이 있죠. 781.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전극봉이에요. 전극봉. 이 전극봉의 역할은 뭐냐면 수위를 검출하는 거예요. 수위를 검출. 자, 원래 이 플로트 레스라잖아요. 옛날에 플로트 스위치가 있어요. 플로트 스위치. 보통 우리가 이제 정화조에서는 이제 플로트 스위치를 이제 오뚜기 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접점이 있는데, 얘가 올라가게 되면 스위치가 동작하고 내려오게 되면 스위치가 오프가 돼요. 그래서 요런 스위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플로트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게 플로트 스위치인데 실제로 정화조에서 많이 써요. 정화조. 근데 플로트 레스 스위치, 이 플로트가 없는 스위치를 우리가 플로트 레스 스위치예요. 근데 플로트 레스 스위치는 수위를 어떻게 검출하냐? 원래 플로트 스위치는 이 플로트로
검출하는데 플루토 레스 스위치는 이 전극봉으로 검출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이렇게 전극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전극봉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전극봉을 설치할 때도 이렇게 다르게 설치해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전극봉을 주질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 이 전선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전극봉을 표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얘는 이 전극봉을 표시하는 E1, E2, E3의 전선의 길이는 이렇게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E1은 제일 작게, E3는 제일 길게만 해주시면 돼요. 예, 근데 뭐 간단하게 저는 항상 이렇게 50, 15 이렇게 설치하라. 이게 규정은 아닌데 보통 이렇게 설치하면 좀 깔끔해요. 그래서 50, 15cm로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1은 제일 짧게, E3는 제일 길게 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되면 보세요. 요게 지금 수위예요. 요게 지금 수위. 자, 그럼 지금 물이 모자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급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약간, 여기가 보이면 번호가 42거든요. 42. 예, 42. 예,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보통 급수 펌프를 설치해요. 그럼 물이 막 공급이 되겠죠? 그럼 물이 공급되면,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물에 의해서 이 전극봉 세 개가 다 담겨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물이 이 전기적으로 서로를 연결시키게 되는 거예요. 연결시키게. 예.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연계되면은 얘 접점이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급수 펌프가 있다. 그럼 얘가 떨어지겠죠? 그럼 얘 동작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급수 펌프가?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플루토 레스 스위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수조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만약에 뭐 정화조 같은 데서는 정화조에서는 보통 플루토 레스를 안 쓰고 이제 오뚜기볼 같은 이제 플루토 스위치를 쓰는데, 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수는 쌓이잖아요. 오수가 쌓이면 보통 여기다 배수 펌프를 달아요. 배수 펌프를 달아서 오수가 쌓이면, 자, 동작하지 않고 있죠, 처음에. 근데 오수가 이렇게 점점 쌓여요. 오수가 이만큼 쌓였다. 그러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배출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접점이 닫히면서 여기다 배수 펌프를 달아요. 그래서 보통은 3은 이제 배수 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이 전극봉 세 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위를 검출해서 접점을 움직여서 전동기를 기동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바로 플루토 레스 스위치다. 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접촉기가 있어요. 전자 접촉기. 자, 전자 접촉기는 일렉트릭 마그네틱 컨택터라 그래서 전자 접촉기인데, 얘는 이제 전동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릴레이. 옛날에는 그래서 얘는 MC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PR이라고 그랬어요. PR. 파워 릴레이라고 그랬어요. 파워 릴레이. 그래서 그냥 릴레이인데 좀 큰 릴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동력, 그러니까 이제 전동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릴레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주접점과 보조접점이 있어요. 자, 얘는 핀이 몇 개냐? 이 MC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MC가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핀이 있어요. 얘도 어떻게 해요? 소켓에서 끼워야 되는데 여기다 연결을 할 수 없으니까 핀이 12개예요. 12개. 그래서 12핀 릴레이인데, 얘는 이런 12핀 소켓에 써야 돼요. 12핀 소켓.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12핀 소켓을 실무에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용이라 보시면 돼요. 시험용. 그래서 이게 12핀 소켓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릴레이랑 8핀이랑 마찬가지로 홈을 이렇게 밑으로 설치하셔야 돼요. 밑으로.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볼 건데, 자, 이거 좀 작으니까 이 12핀 소켓의 내부회로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2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12핀이.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회로 접점과 보조회로 접점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볼 건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누시면 돼. 그래서 이 왼쪽이 주회로 접점이에요. 주회로. 그리고 이 오른쪽이 보조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회로는 전동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접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 접점 3개 되어 있죠? 이게 3상이에요, 3상. 그래서 보통은 요 위에서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 위에서 이렇게 나누면 요 위에서 3상 전원이 들어오고, 요 밑으로 3상 전동기로 가는 거예요. 3상 전동기. 요 밑으로 3상 전동기. 그래서 요 스위치를 움직이는데, 요 접점을 움직여주는 것은 이 MC 전원 접점에 전기가
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접점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조 접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전동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 보조 접점에서 우리가 뭐예요?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전원 접점이다. 예, 그리고 여기도 A가 있고 B가 있죠? 그래서 이건 보조회로 A 접점, 얘는 보조회로 B 접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회로 접점은 1, 2, 3, 7, 8, 9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보조회로는 4, 12 A 접점, 5, 11이 B 접점이 돼요. 그 다음에 6, 12가 전원 접점이다. 예,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실제 회로드, 시퀀스 회로드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요거 지금 MC 하나만, 실제로는 MC가 2개 되어 있는데 하나만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TB1과 TB2가 있죠. 예, 요 TB1은 이제 4핀 단자대를 말한 건데, 요 L1, L2, L3가 되어 있죠. 요게 전원이에요, 전원. 전원적. 그리고 여기 U1, V1, W1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전동기측이에요, 전동기측. 전동기측.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1, 2, 3, 7, 8, 9 여기까지가 주회로 접점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퓨즈거든요. 퓨즈를 기준으로 왼쪽이 주회로예요. 주회로. 예. 오른쪽이 보조회로예요. 그래서 주회로와 보조회로로 나뉜다. 자, 그리고 이 주회로와 보조회로는 전선의 굵기도 달라요. 예, 그래서 주회로는 우리가 나중에 2.5스퀘어를 써요. 2.5스퀘어. 2.5 제곱미리. 예, 그 다음에 보조회로는 1.5스퀘어를 쓴다. 보시면 돼. 그래서 1.5스퀘어. 예, 우리가 황색선, 노란색이죠? 이제 황색이라고 안 하고 이제 노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황색선을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MC 접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주회로 접점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 모양이 여기 똑같죠. 요게 주회로 접점이에요. 주회로 접점. 자, 여기 이제 단자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어떻게 매기냐? 이렇게 매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1, 2, 3, 7, 8, 9인데 이 1, 2, 3이 전원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위에가 1, 2,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단자번호로 한 것은 요게 단자예요. 요 단자 번호가 1번. 요 단자가 2번, 요 단자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죠? 밑에 3개의 단자. 요건 이제 전동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7, 8, 9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요 모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 2, 3, 7, 8, 9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MC의 전원 접점도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MC 있어요. 자,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면 요 접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접점인데 지금 전원 접점 몇 번이에요? 6번, 12번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6번, 얘가 12번 이렇게 된 거예요. 6, 12. 자, 그리고 여기 MC의 보조 접점이 있어요. 이 MC 보조 접점 A 접점이죠. 이 MC 보조 접점 B 접점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C A 접점은 40이죠. 그래서 얘가 4, 10이 될 거고 얘는 MC 보접점 B 접점이죠. 그래서 얘는 5, 1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퀀스 도에 이 MC 접점을 이렇게 단자 번호를 매겨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회로는 이렇게 1, 2, 3, 7, 8, 9를 이런 식으로 매겨주고 그리고 보조회로는 전원은 62, 그 다음에 보조 접점은 40은 A 접점, 5, 11은 B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점 번호를 우리가 이제 마킹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접촉기는 계속 나오니까 무조건 이거는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EOCR을 볼게요. EOCR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식, 일렉트로, 오버가 이제 커런트, 이 전류예요, 전류. 그래서 과전류예요, 과전류. 그래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다, 릴레이다 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이제 열동기전기 같은 걸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쓴다 보시면 돼요. 자, EOCR도 이런 12핀 소켓을 써요. 12핀 소켓.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모양도 MC랑 똑같이 이렇게 12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켓도 똑같은 MC랑 똑같은 12핀 소켓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부 회로드를 한번 볼게요. 내부 회로드. 자, 내부 회로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이제 주회로가 되는 거예요. 주회로.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이 다 보조회로가 돼요. 보조회로. 제어회로가 되는 거죠. 자, EOCR은 이렇게 EOCR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기서 과전류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서 과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우리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고장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조 접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전류가 동작하면, 과전류가 흐르면 그때서야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과전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요 전원에 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MC랑 좀 달라요. 아까 MC는 처음에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 접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전원에 6번, 12번의 전기가 통하면 그때서야 이게 붙고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EOCR은 좀 달라요. EOCR은 여기 항상 전원이 들어가 있어요. 전원이 여기 220V를 항상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전원이 켜지면서 여기서 이제 과전류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전류가 흐를 때 그때서야 뭐가 동작하는 거예요? 이 접점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는 떨어지고 떨어져 있는 건 붙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죠? 뭐랑? MC랑. 보세요. 아까 MC는 4번, 10번이 뭐였어요? A접점이죠. 근데 얘는 4번, 10번이 B접점이에요. 그리고 5번, 11번이 MC는 B접점이었죠. 얘는 5번, 11번이 A접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랑 얘랑 좀 다르죠, 모양이? 얘랑. 그리고 또 여기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10번, 11번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번, 11번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A접점을 쓰고 싶다. EOCR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번, 4번을 연결해도 되고 11번, 4번을 연결해도 무관해요. 그 다음에 내가 B접점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10번, 5번을 연결해도 되고 11번, 5번을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MC랑 EOCR랑 반대인데 헷갈리겠다 하시지만 보통 EOCR은 모양이 똑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공개도면 다 보시면 이 EOCR 접점 모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시퀀스 회로도를 보시면 여기에 EOCR이 있어요. 그럼 여기 번호를 매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요게 주회로 접점이죠. MC랑 똑같이 위에가 다 전원 접점이고 밑에가 전동기, 부하 쪽으로 가는 접점인데 똑같아요. 여기가 1, 2, 3, 7, 8, 9가 돼요. 얘는 무조건 동그라미 단자가 없어요. 얘는. 근데 여기가 1, 2, 3, 7, 8, 9 돼요. 자, 그리고 전원도 똑같아요. 여기가 6번, 12번이 된 거예요. 전원도. 근데 접점이 다르죠? 자, 근데 잘 보시면 공개도면 보시면 자, EOCR. 여기 EOCR이거든요. 여기 EOCR 안 써 있는데 원래 여기 이렇게 EOCR 써 있어야 돼요. 자, 공개도면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개도면 보시면. 그래서 EOC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모양이 항상 똑같아요. 여기 모양이 항상 똑같아요. EOCR. 근데 여기 보시면, 자, 10번, 11번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 10번, 4번은 뭐가 돼요? B접점이죠. B접점. 5번, 11번은 A접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B접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X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 X라고. 좀 안 되어 있는데 원래 X로 되어 있는데 요거 보고 이게 EOC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B접점이니까 몇 번이 돼야 돼요? 10번, 4번이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 A접점이니까 뭐가 돼요? 5번, 11번이 돼야겠죠. 자, 근데 주의할 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10, 11이. 얘 보시면 여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연결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번 아니면 1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11번 둘 다 넣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10번에 넣어도 되고 11번에 넣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10번, 11번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11번 넣으면 틀려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뭐 10번 넣으셔도 되고 11번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5번은 여기 이렇게 되는데 거의 이 폼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기출문제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개도면이. 그래서 우리가
MC랑 EOCR이 보조회로 접점이 AB가 반대다 하는데 아예 요거는 그냥 눈으로 외우세요. EOCR은 이 부분은 항상 다 똑같으니까. 예, 아셨죠? 그 다음에 MC는 여기 보시면 MC는 그냥 또 여기가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 10 여기는 5,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MC는 A, B를 40, 50 이걸 좀 잘 구분하시고 EOCR은 거의 이 모양이 공기도면에서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아예 그냥 눈에 익히고 계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배선용 차단기예요. 배선용 차단기. 자, 배선용 차단기는 여기 시퀀스도 아까 보시면 여기 MC12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배선용 차단기예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도 마찬가지로 기기에 전격전류 이상 흐르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기기다. 예. EOCR도 과전류 차단하는데 예, MC12도 과전류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EOCR은 이 전동기를 보호하는 용이고 이 MC12는 전동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로, 이 보조회로, 이 전체적인 거, 이 회로의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뭐 이거 번호를 매기시는 분도 있고 안 매기시는 분도 있는데 뭐 매기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번호를 뭐 1, 2, 3, 뭐 4, 5, 6 하신 분도 있는데 MC랑 똑같이 그냥 7, 8, 9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MC12는 연결하실 때 주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 스위치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설치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올릴 때 힘이 좀 들어가요. 내릴 때 톡 떨어져요. 네, 소리 나시죠? 올릴 때 힘이 들어가고 내릴 때 톡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얘를 거꾸로 설치하면은 내릴 때 힘이 들어가고 올릴 때 톡 떨어져요. 근데 무조건 얘는 이렇게 올릴 때 힘이 들어가고 내릴 때 톡 떨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뭐 MC12가 보통 시험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110V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밑에가 여기가 2차 측이에요. 2차 측. 그리고 이렇게 위에가 1차 측이에요. 그래서 올릴 때 힘 들어가고 내릴 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1차 측이 위에 되는 거예요. 1, 2, 3.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4, 5, 6이라고 했다. 예. 그럼 요 밑에 부분이 요 2차 측이 4, 5, 6이 되는 거예요. 2차 측이. 그래서 얘도 연결하실 때 뭐 핀 번호를 매기셔도 되고 안 매기셔도 되지만 1, 2, 3 요 위 3개가 1차 측이 돼요. 그럼 얘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원 단자에 L1, L2, L3랑 1, 2, 3이랑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밑에는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은 누구랑 연결돼요? EOCR 1, 2, 3 얘네들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올릴 때 힘이 들어가고 내릴 때 톡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이 위에가 1차 측 밑에가 2차 측이 돼요. 이것도 거꾸로 달면 탈락이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가 다 끝나면 계속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한번 올라갈 때 힘이 들어가는지 내려갈 때 톡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항상 습관처럼 올리고 내렸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배선용 차단기다.